3월 14일 목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내수 소비재 업종이 단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다음 동양증권입니다. 선진국 주도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IT와 소비재에 관심을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부국증권은 관망세 지속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며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짚어줬습니다. 다음 신영증권입니다. 3월 만기일을 앞두고 최종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증권은 유가 약세를 암시하는 세 가지 소식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닥의 수급 트렌드 변화와 유망 업종을 선별해주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위기 이전만큼 부자가 된 미국 가계라면서 이 미국의 경기 회복 추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간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업종에 좀 주목해보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현재 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소강 상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이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에서처럼 이 절대 주가 자체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나타낼 이 회복세에 좀 대비해줄 필요가 더 있다고 회복세에 더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업종과 종목별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코스피 내에서 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업종은 바로 섬유의복과 제약, 유통업주 그리고 의료정밀 등인데요. 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이와 더불어서 전기전자와 음식료, 통신 그리고 증권업종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업종 수익률은 다소 부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의 공통된 매수세를 고려할 때 주목해줄 만한 업종들이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의료정밀, 반도체 업종 등에 주목해주자고 짚어줬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 부족한 미국 증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파죽지세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는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 증시의 랠리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그래프를 보면 미국에서 2002년 최고 18억 주에 달했던 S&P 500의 거래량이 최근 5억 주 수준까지 감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증시의 움직임은 그만큼 시장 전반에서 확신이 부족하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점에 좀 주목해서 미국 증시를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 랠리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특히 좀 더 감소하는 여름 직전에 이 차익 실현을 내놓을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이 증시상의 격언이 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가 약세를 암시하는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은 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다고 내놨습니다. 미국의 원유 순수입이 크게 줄어든 원인은 우선 자국 내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난 점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 점이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에 좀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이 서방 국가의 석유 수출을 좀 통제하는 등 이 에너지 통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통제 정책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원유 수급 측면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본 해저의 메탄가스 추출이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가스 추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 에너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스가 좀 상용화가 된다면 에너지 하향 안정화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유가 하락은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고 또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출 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유가 추세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짚어줬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